기자분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국민참여당 아직 미약한 그런 정당입니다. 끝이 창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창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당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대전 지역은 한나라당, 민주당 거대 양당에다가 또 뭐 이쪽 지역에서만 또 위력이 있는 그런 정당이 또 있고, 그래서 저희 국민참여당이라는 이 신생당이 활동을 하기에 그렇게 좋은 수월한 여건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옆에 창당선언문에 붙어 있는 것처럼 국가 균형 발전, 서민들의 복지, 역동적 복지국가, 그리고 정치 혁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와 비판을 아끼지 말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정도 인사 말씀 드리고요. 이것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4월 초에 진보통합연석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 당시 2차 중간합의문, 2차 대표자회의 합의문을 상임중앙위원회에서 승인하고 의결을 거쳐서 저희가 함께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보냈는데, 기존 참가단체 중에서 좀 반대하는 분들이 계셔서 뭐 지금까지 약 한 석 달 가깝게 지금 그런 상태로 와 있습니다. 이제 7월 초에 진보통합연석회의 마지막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던 단체들이 모여서, 정당과 단체들이 모여서 새로운 이제 대중적 진보정당 추진 주체를 형성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단 지난주에 상임중앙위원회, 이번 주 월요일 날 상임중앙위원회를 열어서, 상임중앙위원회는 시도당 위원장과 16회 시도당 위원장, 최고위원, 그리고 중앙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이제 포함됩니다. 거기에서 토론해서 의결하고, 그 의결을 바탕으로 통합연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전북 도당위원장인 이광철 전 국회의원이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그렇게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의 추진 주체가 형성되면 함께 논의에 참여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중순경에는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이번 진보신당 당대회하고 비슷한 규모입니다. 약 4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아마 이제 중앙위원회는 시도당 위원장뿐만 아니라 지역위원장들, 시도당의 상무위원과 운영위원들까지 다 포함되는 당의 주요 간부들의 의결단입니다. 이제 당원대회를 제외하면 가장 무게감이 있는 의결단인데, 7월 중순에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해서 지금 통합연대 특위를 이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추진기구로 그렇게 또 업그레이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그런 정도가 되고, 그렇게 해서 쭉 함께 논의를 해서 합의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면 새로운 정당의 모습, 강령, 기본 정책, 조직 구성, 운영 원리 등등에 대한 합의들이 성립이 되면 그것을 당원들께 보고 드리고, 저희도 아마 8월 말쯤 전국 당원대회를 열어서 참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저희 현재 상황은 상임중앙위원회라는 이제 이 시도당과 중앙당의 지도부는 만장일치로 확고하게 진보통합을 계기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창당하는 일에 국민참여당이 참여하자는 입장을 정했고, 당원들이 이 의견을 받아줄 것인지 여부는 지금 토론 중이고, 앞으로 이제 한 2달 정도 가까운 한 7, 8주 정도의 토론 기간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8월 말에 결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죠. 앞으로는 잘 될 걸로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제 대중적 진보정당 추진기구는 기존의 두 진보정당,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진보통합연석회의 최종 합의문에 일단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새로운 당에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사람과 단체라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개방적인 추진 주체이기 때문에 저희 당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몇 가지 이제 뭐 아직 해결돼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잘 현명하게 잘 풀어나갈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야당 전체, 진보개혁 야당 전체가 하나의 정당을 하라는 요구가 국민들 속에도 있고 정치권 속에도 있죠. 그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문제를 이제 지금 저희 당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 그런 요구가 국민들 속에 일정 부분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진보정당이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2012년의 기본적인 것은 이미 진보통합연석회의의 대표자 회의 최종 합의문에 보면 2012년에 이제 이 가치와 정책의 기본을 두고 이렇게 야권의 연대연합을 통해서 이제 진보통합 야권연대 그리고 진보적 정권교체 이렇게 프로그램이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질문하신 그런 야당 전체가 하나의 정당을 하는 문제는 이제 별개의 문제고요. 현재까지 새로운 진보정당을 추진하는 그런 세력과 개인들, 단체들 사이에 합의된 것은 이렇게 해서 진보 진영을 통합하는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하고 이 정당이 주체가 되어서 야권 연대를 진보개혁 연대를 하고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해서 함께 국가 운영에 참여한다. 이것이 최종 합의문의 기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당도 이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뭐 아직은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정당은 뭐 아직 논의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최종 합의문 부속 합의서 20개 조항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신당의 기본 정책과 강령을 만들 때 토대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국민들이 크게 반길 만한 좋은 기본 정책들을 또 공약들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의 새로운 분들의 참여를 받아야겠죠. 시민들이 볼 때 국회의원 할만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분들이 또 많이 합류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좋은 정책을 들고 또 활동을 하고 이렇게 뭐 교과서적인 답변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곳 대전 충남 지역 유권자들께서 과거에는 진보정당들이 뜻은 좋은데 조금 믿고 맡기기에는 인적인 역량이나 어떤 정책의 어떤 풍부함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평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족한 점들을 크게 보완해서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이고요. 특히 이 충청권은 지역균형 발전,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매우 큰 지역 아니겠습니까? 참여정부 이래로 저희 국민참여당이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에 참여할 경우 무엇으로 기여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볼 때 여러 가지 정책이 있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역시 기존의 진보정당들은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이 좀 약했는데 저희 국민참여당이 합류할 때 이 대목에 관해서는 확고한 정책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다른 어떤 정당보다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국가의 균형 발전 또 사회적 균형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그렇게 활동하면 지난 시기보다는 훨씬 더 이곳 대전 충청 충남 지역 유권자들에게 많이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새로운 당이 만들어지는 것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정희 대표님 말씀 최근에 이제 라디오 인터뷰나 들어보고 또 저희가 소통해본 결과로
곧 이제 아마 다음 주에는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참여당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죠. 당 지도부의 판단은 함께 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지만 저희가 여기에 참여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그 결과를 당원들께 보고 드리고 당원들이 그 모든 것들을 참고해서 독자적 발전의 길로 가느냐 진보통합의 길,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의 길로 가느냐를 가지고 고민해서 판단하게 될 텐데요. 저희 당 지도부로서는 최대한 이 신당을 좋게 이렇게 디자인하고 준비해서 모든 당원들과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일이라는 게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있죠. 이제 그렇게 해서 당원들이 독자적 발전의 길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면 국민참여당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뭐 당원들의 뜻이기 때문에 혼자 가야 하고요. 이제 혼자 가게 되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역시 야권의 연대연합을 추진하는 그런 바탕 위에서 그런 전략을 가지고 내년 총선 대선에 임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진걸 시당의원은 내년 총선에 출마를 선언하신 겁니까? 예, 아직 제가 위원장 자격을 지금 아직까지는 부여받지 못하고 있어서 조금 말씀을 좀 삼가고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분명한 출마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기회 될 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참여당이 가지고 있는 논의 구조는 사실 조금 다른 정당과 조금 크게 차별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유력한 정치인이 낙점을 해서 공천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 당원들이 그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또 통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지를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겠다 하는 생각을 한 가지를 좀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뭐 출마한다고 해도 그 당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하겠다고 얘기했듯이 그 야권 연대 연합의 정신에 충실히 저는 따를 생각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끝까지 야사당 연대의 논의 구조에 합류를 해서 요청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후태여 아시는 분 뭐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선거구만 예외 지역으로 선정을 될 때, 그래서 경선을 어떤 방식이든지 원하는 방식대로 응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응하지 않아서 좌절된 아픔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또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기보다는 그런 시민들이 그 어떤 엄밀한 요청에 따라서 그에 복무하겠다. 그리고 당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겠다. 그것이 만약에 연합의 정신이라면 또 때에 따라서 제가 양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라면 그에 응할 생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또 당선이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지역 현안이라든지 국가적 아젠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찬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지금 한진걸 위원장 말씀이 다 옳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문제는 지난번 지방선거 때에도 이쪽 중정권은 야권 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중심으로 가버렸고, 이제 작은 진보 야당들이 뭐 대를 위해서 거기 협조하는 방식으로 그냥 갔죠.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말은 무성하지만 야권 단일 정당이라든가 또는 총선 야권의 연대연합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는 아직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원래 연대연합이나 통합은 제1야당이 주도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또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다 그렇고요. 과거 우리나라의 연합 사례를 봐도 역시 DJP 연합 같은 경우도 역시 김대중 총재의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죠. 권력의 절반을 그 당시 자민련에 내주면서 연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1야당의 지도부, 제1야당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야권연합을 추진할 때 그 연합이 현실성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만 이 1년의 기간 동안 재보궐선거 후보 단일화를 위한 협의 이외에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의 연대연합 또는 야권 단일 정당을 만들려는 민주당의 의지는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작은 정당들이 압도적으로 큰 정당인 제1야당 민주당에게 연대연합하자고 이렇게 호소하는 자체가 저는 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금 숙권할 수 있는 정당이 어디가 있습니까? 국민참여당이 2012년에 집권당이 되겠다. 이것은 그냥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어느 국민도 이것을 현실적인 일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집권이 가능하다고 국민에게 인정받는 정당은 민주당 하나밖에 없는데, 이 유일하게 집권 가능성이나 역량이 있다고 판단을 받고 있고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에서 야권 연대연합이나 혹은 야권 단일 정당에 대한 실질적인 아무런 노력이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 2012년을 생각할 때 굉장한 정치적 불안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대로 나가면 2012년 야권 연대연합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의 전향적이고 대의를 생각하는 그런 제1야당다운 그런 태도가 하루빨리 이렇게 형성되고 밖으로 나타나기를 굉장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이제 통합할 경우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은 당의 조직 원리와 운영 원리가 똑같습니다. 세 당 모두가 뭐 진성당원, 주권당원 등등의 당원 제도를 다투고 있죠. 당비 납부가 주권을 행사하는 당원의 최소 요건이 돼 있고요. 지역위원회와 시도당, 중앙당을 구성하는 그런 선출 절차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천권을 비롯해서 당의 공직후보 선출이라든가 당직자를 선출하는 제도 역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문화도 거의 비슷하죠. 이게 세 당은 뭐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또는 뭐 이념과 관련되어 있는 쟁점에 대해서 서로 간에 약간의 차이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당의 조직 구성 원리와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정당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존의 진보 세력들이 통합하는 데는 정책에 관한 절충만 이루어지면 조직을 통합하는 데는 사실상 아무 어려움이 없다. 심지어는 당의 통합과 관련되어 있는 의결 요건이 3분의 2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모든 당들이. 저희는 적어도 조직 면에서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 다만 정책과 강령 이런 면에서 다소간 서로 차이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과정에서 이런 이견들을 어디까지 해소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남는 이견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보존하고 인정해 줄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한 상호 이해, 그 다음에 합의, 이런 것만 이루어지면 매우 수월하게 통합이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는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보다 훨씬 어려운 일은 민주당과 총선 대선에서의 연대연합을 이루고 공동의 후보를 세우고 공동의 정책을 마련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훨씬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선과 관련해서 우리 특히 대전 지역의 입장을 다시 한번 또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요. 이제 내년 총선이 286일 남았나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면 날짜까지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선거 때마다 그 선관위가 중심이 돼서 공명선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정책선거에 대한 얘기 또 매니페스토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하는지만 현실에 있어서 또 유권자들도 사전에 여론조사를 하면 인물 보고 뽑겠다 정책 보고 뽑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실에서 과연 그것이 투표의 결과로 나타났느냐 하는 것은 좀 상당히 의문이 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에서 오히려 더 먼저 반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로가 좋은 후보, 좋은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호소하고 또 연고를 우선시하는 거기에 또 같이 호도돼서 움직였던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이제는 사라질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존의 거대 정당들은 사실 강령이나 당원 이런 것을 보면 커다란 차이는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굳이 차이점을 찾다면 지역이 연고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만 가지고서 서로 이제 그 지역 할거에 따른 그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많이 불만을 갖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혐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더 찾아내느냐 그래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설득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거기에 충실히 따르겠다 이렇게 되시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출마 준비하는 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출마하겠다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그 대의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물러날 수 있다 이런 의사를 함께 표명하면서 출마 의사를 밝히는 것은 조금 이례적이긴 하지만 아니 뭐 저희 국민참여당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야권 연대와 연합의 대의,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을 받들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에 꼭 필요한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그것을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한진걸 위원장 말씀에도 묻어 있겠습니다만 저는 가진 것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그마저도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소망, 야권의 연대연합을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받드는 데 필요하다면 그 작은 것마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다 이런 자세로 임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뭐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진보정당이 진보통합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나면 야권이 이제 너무 많은 정당이 있던 상황에서 조금 정리가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연대연합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거냐, 정책 합의를 어떻게 하고 또 후보 조정을 어떻게 하고 뭐 결정 방식을 어떻게 하고 이런 문제들은 그런 대의의 공감이 이루어지고 서로 진지한 마음들이 확인된다면 그것은 이제 그 새로운 진보정당의 당 지도부하고 민주당의 당 지도부가 허심탄회하게 흥금을 터놓고 대의에 입각해서 대화해서 방법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마음이죠. 방법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마음만 확인이 되고 모아지면 방법은 어떻게든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이제 민주당의 주요한 정치인들께서 여러 형태로 의견 표명을 하고 계시죠. 뭐 참여당은 통합대상, 나머지 진보정당은 연대연합대상 이런 말씀하기도 하고 또는 야당 전체가 하나의 당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제 그분들께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진보정당들은 참여당을 포함해서 당의 통합은 당원들의 결정을 받아야만 돼요. 그냥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처럼 당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그냥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결정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당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당원들의 동의를 받을 때에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께서 지금 통합특위까지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그냥 막 얘기할 그럴 문제가 아니고 당 지도부가 당의 일반 의지를 모아서
매우 진지하게 대화 요청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당 지도부 사이의 대화는 지난 10개월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자기의 소신으로 언론인들 앞에서 막 말하는 이런 논의들만 무성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아예 논의조차 이루어질 수 없다. 그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지도부가 정말 진실하고 진지하게 다른 진보 야당들과 대화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는 아무런 대화도 지난 10개월 동안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일단 모든 것의 출발은 대화다. 진지하게 대화해서 그 대화의 과정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어려움과 또 상대방에 대한 요구, 요청, 소망, 또 상대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쭉 해나가야만 책임 있는 정치 행위로서 통합이나 연대연합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는지 원인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그것이 지난 10개월 동안 전혀 없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원하는 것은 진지한 대화, 진실한 대화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 네, 예, 뭐 대전 지역 언론인들이신데 이제 현안 문제는 이제 보도 자료에 뭐 이렇게 그냥 좀 저희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대전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진걸 위원장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저를 또 교양을 시켰어요. 자료도 보내주고, 대전에는 지금 이 구도심과 신도시 사이의 문제를 포함해서 세종시 과학벨트에 대한 불안감 뭐 등등 여러 문제들이 지금 시민들 마음속에 있다는 점을 저에게 여러 자료를 보내서 당대표를 교양을 시켰고요. 또 본인이 이런 문제를 껴안고 이곳 대전 지역에서 시당위원장으로 열심히 활동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그런 문제들은 늘 이 지역에서 우리 위원장은 볼 수 있으니까 오랜만에 저를 보셔서 주로 우리 국가 미래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국민참여당에 대한 많은 관심과 그런 질책,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뭐 진행자가 매듭을 좀 지시죠. 예, 뭐 더 말씀하실 분들 계신가요? 예, 없으면 이것으로서 기자 간담회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국민참여당 대전시당 당원대회를 개최를 선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당원대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늘 와주셨는데요. 그 내빈 소개가 잠깐 있겠습니다. 박수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그 당원대회 준비위원장을 맡고 계신 저기 박기익 준비위원장님께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내빈 소개 말씀처럼 저희 손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참여당 당대표이신 유시민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박무 최고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권태홍 최고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철 중앙당 선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충남도당 임태성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광직 지방분권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충북도당 도당위원장님이신 김학래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충북도당 여성위원장이신 진영민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태호 충남 당원대회 준비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뜻을 이어가야 할 야사당의 시당위원장님들 참석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순으로 김창근 민노당 시당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기 진보신당 대전시당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천환 창조한국당 대전시당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이상 모든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이 귀빈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행사 진행상 이만 줄이고 다음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막 바쁜 게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님 도착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늦게라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당연히 저희 집에서 또 인사 말씀 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 당원대회 준비해 주신 박기익 준비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잠깐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시 당원대회 준비위원장 박기익입니다. 애초에 인사 말씀으로는 궂은 날씨에도 먼 걸음 와주신 이렇게 썼는데 큰 다행으로 날이 좋아가지고 아주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먼 걸음 해주신 유시민 당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님 두 분, 또 중앙당 선관위원장님, 각 시도당의 당원 시당위원장님 참 감사드리고요. 또 어떤 형태이든 마음과 힘을 합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큰 뜻을 함께해야 할 야사당의 대전시당위원장님들 참석해 주셔서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대전시당 당원 여러분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질곡이 있어 이런 자리가 한 번 더 마련이 되었습니다. 고사성어에서 새옹지마라는 말도 있고 비 온 다음에 땅이 더 굳은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 조금 뒤면 결정될 시당위원장과 함께 결집된 힘으로 내년 총선 준비를 착실히 하여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원내 진출의 교도부가 될 수 있는 대전시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당원대 준비위원장과 함께 제가 맡았던 시당위원장 직무대행직도 끝이 납니다. 창당 초기에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업을 잇는 길이기에 당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는데 저의 그런 약속 때문에 직무대행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잠깐 주저하였지만 그냥 열심히 해보면 되겠지 하는 마음에 직무대행직을 수락하고 이직을 2달여간 수행을 해왔습니다. 제가 모든 것이 일천하고 이런 경험이 없었기에 많은 자충우돌도 하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당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큰 탈 없이 오늘까지 이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으로 저희 다짐이자 당원 여러분들께 드리는 부탁의 말씀 하나 올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당의 제반 여건이 당직자들에게는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직자들의 대다수가 정치적으로나 이런 일 쪽에 많은 경력이 있지 않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당직을 수행하고 계신 분들에게 혹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점이 보여도 질책과 비판보다는 지도와 격려가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대전시당의 저력을 발휘하여 힘찬 웅비를 바라며 인사 말씀 이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간을 떠나서 그래도 당원대회 준비해 주신 저기 박기익 준비위원장님 이하 많은 준비위원들께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러 오셨는데 국민참여당 대전광역시당 당원대회 축사를 해주실 분들을 잠깐 모셔가지고 축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범계
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님을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시원님 왜 안 계세요? 네? 저 그분만 뵈면 되는데. 반갑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1시간 전쯤에 우리 유시민 형님, 유시민 대표님 기자회견을 어떤 내용을 하셨는가 궁금해가지고 기사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역시 탁월한, 대전에서 또 탁월한 기사거리를 주고 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매우 큰 기사로 이렇게 도약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민주 진보 대통합에 대한 꿈을 저버리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민주당이 그런 노력을 별로 기울이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일침까지 놓으셨습니다. 지극히 탁월한 정확한 지적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제 주위에는 우리 유시민 대표님을 시민이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시민이 형이라고 불러본 적은 없습니다. 장관님이라고는 자주 불러봤는데, 그죠? 그런데 정말 저는 시민이 형하고 같은 당에서 정말 정치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예. 박수 안 치시. 우리 영대형하고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 김철 동지하고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참여당이 저희 민주당과 먼저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진보 진영과의 통합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어쩌면은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어쩌면은 진보 대통합의 그림을 먼저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나라에, 우리 사회의 진보 지분을 근수로 정확하게 매겨가지고 그 근수로 가지고 보수 정당인 민주당하고 통합하는 것도 어쩌면 현실적인 통합 노선에서는 바람직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은 최근에 들어서 한번 가져봤습니다. 어찌됐든 이 세 분 앉아있는 이 거리만큼 가까워진 우리 진보 대통합의 그림이 정말로 이번에는 제대로 된 모양을 만들어서 민주당에도 여러분들과 언제나 같이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오매불명 그리워하시고 이어받기를 원하시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뜨거운 피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점을 꼭 잊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야권 대통합을 위해서 대전시당은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민주노동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김창근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위원장 김창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참여당에 와서 동지들을 보니까 저희 당보다 더 특이한 게 있습니다. 활기가 좀 있어요. 노란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는 그런 활기가 좀 있어 보입니다.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러운 거는 저희 당에서는 우리 이정희 대표를 당원들이 볼 때 박수할 때 우리 유시민 대표님만큼 이렇게 열광적으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속상했습니다. 이정희도 멋있습니다. 예.
동지들 반갑습니다. 지난 그 인사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27일 날 대덕구 나선거구에서 선거가 있었던 거 기억합니다. 당시에 우리 참여당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헌신적으로 와서 물고기처럼 펄떡펄떡 뛰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어찌 보면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아까 우리 박광계 시당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뼘 차이로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앉게 만든 것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이명박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만큼 그 국민들도 어렵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명박 정권 3년 동안에 정말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어느 곳 하나 편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서울에서 저희들이 한미 FTA 반대 최저임금 등록금 반값 등록금 해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노동자, 농민,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 서울역인가 어디에서 올라오던 그 농민과 학생 대호들이 시청에 왔을 때 그대로 막바로 광화문까지 밀고 가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합세해서 몇만 명이 하여튼 광화문 그 도로를 전부 점거를 했는데 차하고 사람들이 다 엉클어졌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볼 적에. 그런데 그 많은 차들 중에서 어느 사람 하나 빵빵거리거나 시비 걸거나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하, 정말 이게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우리 서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는지 이제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길거리를 장악하고 시위를 벌여도 어느 항의하는 사람 하나가 없다는 것은 바로 야사당, 야오당 아니 야육당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명박 정권을 깨부수고 정권교체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하면 사람 사는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바로 거기 민심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우리 참여당 그 당원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들을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임원들 힘차게 좀 뽑으시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말 국민들이 바람하지 않는 정권 교체 그리고 국회를 반드시 우리 야당이 장악해가지고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국가보안법 그 말도 안 되는 그 악법들 민생악법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우리 도시 서민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노동자, 농민, 서민, 지식인 할 것 없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주의의 진보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정권 교체를 반드시 통해서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원대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말 거리의 현장에서 우리 야당의 연대의 힘으로 정권을 맞추는 현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기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4월 달에 대덕구 의회 선거할 때 참 많이 만나 뵀었는데요. 볼 때마다 참 즐거웠습니다. 이제 저희 당 당원들 굉장히 깍칠한데 위원장이고 대표가 없거든요. 막 오면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그 면전에다 대고 막 이러는데 우리 참여당 당원 여러분들 보면 언제나 즐겁고 열정적이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또 배우고 싶고 우리 당원들도 저렇게 좀 그런 모습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또 그런 기운을 직접 느끼고 또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얘기할 시간도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참 전 개인적으로 많이 긴장되고 또 한편으로는 많이 이렇게 흥분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요즘 이제 민주노동당, 사회당과 함께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드는 이제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이 진보진영이 갖고 있는 이 어쨌든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무엇인가 이제
그 이념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고 방향에 대해서 맞추자고 하다 보니까 같은 면보다 다른 면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름을 또 인정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의들이 어떠한 결론을 맺든지 간에 그동안 진보라고 이야기했던 우리들이 어떻게 더 지평을 늘려내고 또 우리 서민들의 삶을 직접 바꿔낼 수 있는가,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쩌면 조금 불편할 수 있고 어쩌면 조금 서로 달라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애정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오랫동안 이야기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보신당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또 우리 참여당 당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면서 갖고 있는 그런 에너지 듬뿍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창조한국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박철환 위원장님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참여당이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반갑고요. 저도 한때는 국민참여당에 입당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못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이제 좋은 혼담들이 오고 가는데 참 보기 좋습니다. 근데 저희 창조한국도 좋은 신랑 신부감입니다.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또 평소에 존경하지 않고 또 제가 대전 지역에서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인 한진걸 시당위원장 후보님께서 시당위원장 후보로 지금 출마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당선되셔서 저희들 좀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오늘 축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기대하시는 시간이 왔습니다. 예, 우리 대표님이신 유시민 대표님의 격려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우선 저는 이따 또 우리 당원 여러분들과 진로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시간이 있어서 축하 말씀 드리고요. 우리 박익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처음 하신다고 그랬는데 참 잘하셨고요. 또 한진걸 위원장이라고 하죠. 틀림없이 될 거니까. 되게 우리 당은 이제 찬성률이 문제지, 이제 당대표보다 더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극상이 되기 때문에 당원들께서 잘 고려해서 적당한 찬성률을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분 우리 시당위원장님들, 두 분은 묘하게 박씨고 두 분은 김씨고 그렇게 대전은 이김 이박이 하고 계신데 한씨가 등장해서 이제 조금 긴장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당이 이제 아주 어려운 여건에서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많은 상황에서 대전시당이 이제 새로 또 지도부를 선출하게 되어서 이게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또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하게 돼서 당원 여러분들 잘 화합하시고, 우리 당원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국민들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런 생각 좀 말씀드리고요. 또 네 분 우리 우당의 시당위원장님들 와 계신데, 우리 진보신당 요새 고민이 제일 많은 당 같고요. 창조한국당도 참 고민이 많으시죠. 제가 속사정을 많이 압니다. 저도 나름대로. 다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민주노동당 말할 나위도 없고, 어느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마음들이 모이면 다 같이 할 수 있죠. 이게 제가 좀 아까 기자 간담회 한 게, 기사가 야권 단일 정당 민주당이 나서라 이렇게 요구한 것처럼 지금 제목이 떴는데,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다 모이면 다 같이 할 수 있죠.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나라당도 아닌데 같이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이렇게 살펴볼 때 아직 마음이 모였을까? 마음도 안 모였는데 무리하게 그런 얘기 하다가 괜히 더 또 어색해지면 곤란하니까
되게 마음이 모였다 싶은 수준에서 함께 또 조직도 함께 하고 마음이 조금 덜 모인 데들은 친구로 지내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다 아주 잘 맞으면 한 식구가 되고 그리고 마음이 조금 덜 맞은 것들은 또 친구가 되고 또 그래도 또 그만큼도 안 되면 또 평화롭게 지내는 이웃이 되고 그렇게 지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대전 지역에서 우리 야5당이 늘 그렇게 뭐 경우에 따라 한 식구가 되거나 또는 좋은 친구가 되거나 또는 괜찮은 이웃이 되거나 그렇게 지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 우리가 새로 시당 지도부를 뽑는 마당에 또 이제 새로운 정당 얘기하기가 상당히 그렇긴 한데요. 제가 여러분께 딱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작은 것조차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버리려고 그래도 국민참여당 버릴 게 사실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버려도 표시도 별로 안 납니다. 근데 그렇긴 해도 우리 마음은 우리가 굉장히 큰 것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우리 생각에 굉장히 크고 남들은 작다고 하지만 우리 생각에 굉장히 큰 이것조차 남들이 아주 작다고 얘기하는 그것조차도 진짜 시대와 국민의 요구가 있을 때는 다 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당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국민들에게 쓰임새가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다. 정치 세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보고 가끔씩 보면 오늘도 민주당의 어떤 의원님이 뭐 저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만든 당이다. 이렇게 또 우리 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던데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니고 우리는 별로 욕심이 없어요. 사실 우리 당은 욕심이 없고 작은 것도 명분 있게 또 우리가 내면의 확신을 가지고 던질 때는 다 던지는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 당을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거는 정말 한나라당 정권을 영원히 끝장내는 거죠. 그 청와대에 누가 간들 어떻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든 우리들의 동지와 좋은 친구와 좋은 이웃 가운데 누구든 그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또 우리 손으로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우리 손으로 해야죠. 그런 마음이고 저는 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고 무엇보다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당 안에서도 당원들끼리 굉장히 평화롭고 다정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고요. 우당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때로 서운한 점이 있고 그렇긴 해도 그래도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매우 가까운 그런 당의 다른 당의 그런 당원들조차 좋아하지 못해서 무슨 조국과 결애를 사랑하겠어요. 좀 차이 있다고 막 욕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건 될 일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만 여러분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당 진로에 관해서 매우 급박하게 전개되는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은 좀 이따가 손님들 가시고 우리끼리 속닥하게 그렇게 얘기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 박범계 위원장님 참 우리 박 위원장님 참 좋아하고 우리가 2002년도부터 쌓인 정을 생각하면 다른 당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어색하죠. 어색하고 서운하고 그런데 그래도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모든 것은 다 마음이 하는 일인데 우리들의 마음이 아직도 덜 변화했기 때문에 그런 소망들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또 나름의 일들을 하다 보면 뭐 강이 흘러서 다른 강과 합쳐져서 바다에서 만나듯이 그리 될 수 있는 날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 말 듣고 또 요새 진보통합 관련해서 논의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동지들이 오해하실까봐 걱정은 좀 되는데요.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정치하자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한진걸 위원장님 중심으로 대전시당이 작은 고추처럼 그렇게 큰 위력을 발휘하시기를 중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민참여당 대전광역시당 시당위원장 선거 결과 발표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선거안 위원장님을 맡아서 수고해 주신 이순재
선관위원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전 전문 선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순재입니다. 참 지난번에 뵙고 또 뵙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대단히 죄송스럽고 고맙다라는 말씀 전합니다. 참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지난번엔 제가 부위원장이었어요. 근데 실패를 봤다고 위원장을 또 시켜놓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이래서 또 위원장을 맡아서 했는데, 그동안 여러분들 마음고생 많이 하시고 참 시당이 어떻게든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참 솔선수범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하면은 새로운 시당위원장이 될 텐데, 제가 선거 결과를 이렇게 지금 밀봉해서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이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라고 그래가지고 저 지금 아까부터 입 딱 다물고 한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텐데, 우리 국민참여당 대전시당이 새로운 당선된 우리 시당위원장을 위시로 해서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많이 내가 까불었는가 봐요. 그래서 오늘은 점잖게 그냥 발표만 하고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개봉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후보자들이 많아가지고 좀 긴장을 했는데 오늘은 긴장이 별로 안 되네요, 지금 사실. 자, 대전시당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유권자 수, 유권자 수라고 하면은 주권당원입니다. 주권당원이라는 것은 매달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주권당원 수 267명 중에 투표가 71명이 투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6.59%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온라인에서는 63명이 투표를 하셨고 모바일로는 8명이 투표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득표율 95.8%로 한진걸 위원장님께서 당선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것으로 선관위 대전시당 위원장 선거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거 관리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준비 좀 해주시죠. 네, 자, 신임 대전광역시당 위원장이신 한진걸 시당위원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한진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내심 참 걱정 많이 했습니다. 당대표보다 찬성률이 많으면 하극상이라는 엄한 말씀을 주셔서 설마 하극상이야 있으리라, 우리 당원들이 어떤 당원들인데 하면서도 내심 걱정을 했는데 여전히 멋진 당원들입니다. 하극상 일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들 우리 이렇게 야사당의 시당위원장님들 함께 해주시고요. 또 유시민 대표님 비롯한 우리 중앙당의 당직자들 함께 해주셨고, 무엇보다 사랑하고 소중한 우리 당원들 이렇게 함께한 자리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선거운동 잠깐 하면서 전화를 이렇게 쭉 당원들께 전화를 드리는데 아무개 당원께서 한진걸이는 출마 전문가냐? 뭐 이렇게 자주 출마하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참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은 잠깐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께서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한진걸이는 더 이상 오늘을 기점으로 출마 전문가가 아니라 당선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뭐 몇 수 했으니까 원래 공부도 재수도 하고 삼수하는 대학생들이 정말 대학 공부 열심히 하더라고요. 단번에 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가는 형태지어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대전시호라는 배도 좀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배를 만들고 출항을 하다 보니까 좀 다소 갑자기 너무나 센 풍랑을 만나서 잠시 흔들리고 항구로 다시 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할지는 모르지만 배를 만든 목적은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풍랑이 거칠고 또 험한 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향하는 목적지를 위해서 기필코 다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항해 지도에 빠른 길은 있지만 암초들이 많은 길도 있을 거고요. 좀 제법 안전해 보이지만 멀리 돌아가야 되는 그런 길도 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풍랑이 거칠고 하더라도 우리가 진로에 대한 토론이 결정이 된다면 모두가 그 배에 승선해 주실 것을 다시금 요청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그 배를 운행하는 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배와 함께 영원히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기필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여러분께 보답을 하겠습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원을 넘어서는 형제고 자매고 가족입니다. 우리 몸 모두에게 노란 피가 흐르는 같은 혈액형,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크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꽃다발을 대표님 드릴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 여자님한테 가더라고요. 예, 저 이것으로 국민참여당, 네, 이것으로 국민참여당 대전광역시당 당원대회를 마치며 저희 박기익 준비위원장님 잠깐 나오셔서 폐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당원대회를 며칠 앞두고 이 건물이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공지로 집에서 놀고 있는 선풍기 있으면 좀 부탁합니다 했는데 열 몇 대가 들어왔습니다. 그 열 몇 대가 들어오는 순간에 절실히 후회를 했습니다. 놀고 있는 에어컨 기증 좀 받습니다 할 거. 아무튼 뭐 선풍기로는 가시지 않는 더위 속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대전시당 당원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